존경하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님, 신용현,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지역선대위원장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범 내려온다는 호랑이 해입니다. 아시죠?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저의 호랑이 기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온갖 사악한 기운을 썩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국민은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률 세계 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표시입니다. 출생률 세계 꼴찌,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절규입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듣보잡 소득주도 성장,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바꿀 기회인 대선이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유지, 양당의 구호입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욕먹고 돌 맞더라도 잘못은 바로잡고 뜯어질 곳은 뜯어 고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권 교체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3년 41위, 2015년 47위, 2016년 58위. 그러면 현 정권 와서는 어떨까요? 58위던 행복 순위가 2020년 61위, 2021년 62위였습니다. 또 금수저, 흙수저처럼 우리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21세기 새로운 신문제 사회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한숨 소리가 땅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단 한 번 나고 하면 두 번 다시는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북유럽 국가는 재미없는 천국, 역동적인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재미없는 지옥, 헬조선, 오징어 게임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라. 바로 이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명령이며 우리 국민의 명령,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1야당은 정권 교체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전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민 강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게 저희 세대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보고 온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그리고 바로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MZ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국가의 발전과 민족 통일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도덕성, 가족 리스크, 네거티브, 진흙탕 정쟁 같은 것으로 상대편 죽이기에 골몰하느라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저는 틈날 때마다 읽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페이지를 펼치고 읽으면 그때마다 제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은 정말 명확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히려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국민들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거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인이 아니면 후보가 해야 될 말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정말 선거 때 국민이 반대로 후보를 보호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투표하는 거, 이거 정말 비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친한파 학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정치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정치를 보니까 지지자들이 정치인 이익 지켜주려고 지지자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명백합니다. 분민 강국뿐만 아니라 거꾸로선 정치와 국민과의 관계를 180도 돌려서 제자리를 찾게 해줄 일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2022년을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부 실패, 국가 실패가 반복될 뿐입니다. 행복의 근원, 그건 국가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내가 삶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공이라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그 공정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안심하고 도전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땠습니까?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반대로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공정하게 시장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데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진보정부, 보수정부 이렇게 나누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일 자체를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정부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세우는 일,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기반을 국가가 만들면 그 위에서 자유로운 민간과 기업이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도전해서 우리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40여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40여일 정도 남았다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생길 기간이라고. 아마 앞으로 최소한 두세 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깜짝 놀랄 일들이 두세 번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후보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이 성과를 얻는 나라, 그리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왜 이렇게 기본적이고 정말로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 거죠. 개혁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기득권 정당 후보들도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혁이 뭡니까? 기득권과 싸우는 게 개혁입니다.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를 않고 개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세력은 개혁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첫걸음이 확실한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우리의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은 인물 경쟁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는 장사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줘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다른 분들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분들입니다. 국고를 탕진하지 저처럼 국고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80년대, 90년대, 20년 동안 중화학공업, 철강, 선박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 부흥을 통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민 강국과 직결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를 만드는 일인데 그건 과학기술을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박수 치셔서요.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는 코로나19 방역이 될 겁니다. 오미크론 오늘 10,000명이 훌쩍 넘었죠.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어쩌면 10만 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망률이 0.16%거든요. 독감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그 일이 다음 대통령 첫 임무인데 의사인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불행하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코로나19 말고 새로운
감염병이 또 옵니다. 또 올 확률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다음 대통령 때 아무것도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았죠. 방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경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방역 국가로 만들고 백신 주권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새로운 역병이 찾아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해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와 함께 정권 교체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동시에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군 결국 승리할 겁니다.